첫 번째 이야기 이겁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향방을 가를 수사심의위원회 2시부터 열린다고 그랬죠? 네, 시작했겠죠? 네, 시작했습니다. 그 양창수 위원장 주재 하에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렸는데 오늘 결과에 지금 많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미 뭐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 때 많이 접하셨듯이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이번 수사의 적절성 그리고 기소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데요. 오늘의 쟁점은 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관계로 이제 공모를 볼 수 있느냐 이 여부일 텐데 이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들이 먼저 이제 의견서를 검토를 하고 30분씩 각 측의 입장 발표를 듣고 또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피해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네. 다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네. 근데 대검에서도 뭐 이 의견서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게 이례적이라는 건데. 네네. 그 오늘 핵심은 이제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검에서도 이제 의견을 내면 이게 충돌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되는 건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이 진상 규명에서 이제 수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녹취록입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주장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 협박 취재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했고 한 검사장 역시 관여했다고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여기에 이 전 기자 측이 검찰이 주요 증거로 본 이른바 부산 녹취록을 전면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한동훈 검사장을 만난 곳이 이제 부산이거든요. 예. 이 녹취록을 공개해서 강요 미수죄 그리고 한 검사장과의 이제 공모 관계를 이 전 기자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문자가 지금 배종찬 소장한테 많이 청취자들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유튜브로 네. 에릭님께서 오늘은 일찍 온 지각대장 뚱커벨 칭찬해요. 네. 또 문자로도 한 청취자께서 지각 안 한 배종찬 소장한테 비타민 주세요. 주섬. 네. 또 드려야 되겠네. 이걸 한 통을 다 먹어야 좀 안 돼요. 하나씩 속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7281님도 배 소장님 얼굴이 헬스케요. 식사 못 하셨나 봐요. 오늘 보시는 분들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오늘 2끼 먹었는데 2공기 먹었거든요. 점심 때. 점심 때? 네. 오, 근데도 반쪽이에요? 한 3공기 드셨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TBS 교통방송의 카메라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반쪽으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사건 당사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추측임을 전제로 이번 사건에 윤석열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와 법무부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여러 명 차출을 해서 이 신라젠 관련 수사를 하던 남부지검에 배치를 한 부분 그리고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에 나오는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회사에 올려봤다라는 이동재 기자의 말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라디오 진행자가 그 일련의 과정을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확인성 질문을 하자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KBS하고 MBC가 검언 유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발하는 내용인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장을 했는데 KBS는 이 녹취록의 이제 공모 정황 그러니까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공모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이제 정정 보도하고 이제 사과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MBC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이 공모 여부, 공모 정황에 대해서 이 최초로 이제 보도를 했던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와 MBC가 지금 현재 수사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유리한 그런 검언 유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과 반발을 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와 이제 기소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의심의 정황이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반면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필요성이 없다, 이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낼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좀 수사 협조를 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강제 수사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 대검찰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 건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또 입장을 제출을 한 만큼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뉴스 전문 채널 자막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레부터 프로야구 관중 10% 입장을 시키겠다네요. 네. 마스크 의무화하는 걸로 하고 26일 네. 네네. 일요일부터입니다. 일요일부터요. 네. 네. 그러니까 잠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 3만 들어가면 한 2,000명 정도만 입장시키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지금 자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더라도 이 정도까지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지금 무관중으로 개막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10%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방역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 팬들이 그동안 정말 꿈꾸고 갈망했거든요. 네. 야구장을 직접 찾아가는 걸 예. 직관하는 거였는데 정말 일요일부터는 뭐 10%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류현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내일 오전 7시 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스포츠 채널에 중계를 하던데 네. 내일 그 플로리다의 그 템파베이하고 개막전을 해요. 그 동산고등학교 4년 후배 최지만 선수가 타자로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동산고가 명문이에요, 야구. 네, 인천에서는 이제 뭐 인천고 그리고 동산고 이 두 학교가 상당히 좀 전통적인 오. 명문이자 또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또 짠물 야구겠네요. 인천이니까. 그러겠네요. 바닷가에는 뭐 다.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이 지금 개막을 하니까 네. 팀당 60경기를 이제 줄여서 한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팀당. 그러다 보니까 올 수령액이 2천만 불이었는데 740만 불로 줄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740만 불이라 하더라도 아유, 엄청난 금액이죠. 네. 허구현 해설위원하고 또 야구 전문가들은 한 8승 정도 정말 잘하면 네. 8승 정도 기대를 하고 이 방어율도 뭐 1점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못해도 한 2점대는 될 것이다. 예. 최근에 이제 몸이 점점 설설설설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유현진 선수 전화번호 아세요? 부인이 또 배십니다. 예. 네. 알아요, 몰라요. 격려 전화 한번 해주세요. 힘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어제 인사청문회 얘기인데 통합당 그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한테 한 말이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미래통합당인데 이 고위직 탈북자죠. 네. 영국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여러 방송 매체에 또 나가서 북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해설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승선을 하게 됐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검증하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꼬여 있는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좀 헤쳐 나가는지 주로 사실 이런 질문이 많았어야 되는데 태영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 발언부터 했거든요. 주체 사상을 버렸느냐, 네. 주체 사상을 버렸느냐, 또는 전향을 했느냐 이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입성할 때 들어올 때 대한민국 만세 자기는 그걸 그렇죠.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포기했느냐 이런 예. 질문을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질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사실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후보자의 주로 이제 사상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 80년대 대한민국 사회는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의 열풍이 상당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 협의회 1기 의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태영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당히 전대협을 좀 친북 성향이 있는 걸로 본다. 근데 북한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버렸느냐.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가 끝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뭐 본인이 남한에 있다가 북한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온 경우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만 전향을 물어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네.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입니다 지금. 네. 주체 사상이 중요한 건가요? 오늘? 밑줄 쳐야 됩니다. 밑줄 쳐야 돼요? 예,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죠. 예. 북한 김일성 주석 때 북한의 공식 이념이고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이기도 네. 합니다. 이제 1930년 때부터 주체 사상의 이 토대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이제 정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버렸느냐? 이 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주체 사상, 네. 주체 사상. 별도 달아야 돼요? 그렇죠. 별도 10개입니다. 주체 사상. 우리 무겁당은 그 먹자 사상으로 가자고요. 잡채 사상 어떻습니까? 예? 네? 잡채 사상 어떻습니까? 잡채? 네. 아, 점심을 때 제가 잡채밥 먹었거든요. 먹자 사상으로 가자고. 네. 공자, 맹자 이런 분들 말고 네. 먹자 사상. 무거우니까. 네. 그 아까 류현진 선수도 참 무겁당에 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뚱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뚱 형제에 포함이 됩니다. 해수장하고 뚱커벨, 뚱블리, 류뚱. 류뚱하고는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류뚱이 더 무겁죠. 그래요? 네. 자, 70형님이 긴급 문자 또 보냈네. 종찬아,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제가 항상 궁금한 게 70형님이 네. 나이가 70이신지 아니면 네. 70년 생이신지.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태영호 의원을 이제 비판했어요. 네, 일단 이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이 허윤정 대변인이었는데요. 이 시대착오적이며 근본 없는 질문을 서슴지 않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맞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합류를 했는데 그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청문회가 개선 과제가 많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이 김부겸 전 의원도 이 태영 의원은 대한민국을 더 배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뭐 물 다 빠진 색깔론을 들고 질의 같지 않은 질의를 했다라고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배우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어때요? 두 가지 이 큰 흐름이 있는데 미래통합당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거 너무 지나치게 사상 검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그러다 보니까 다 네. 이렇게 물어봐야 통일부 장관직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념적 정체성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야 됐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인영 후보자가 정체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어떤 이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근데 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어제 이 페이스북에 이 태영호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면서 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의식이 모자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른 비판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이 태영 의원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에 비교를 하고 또 공직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면서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이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변절자의 발악이라고도 했는데 일단 태영 의원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에 비교하는 말이나 글을 쓰진 않았고요. 네.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절자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변절자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우리로서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에밀레 종소리가 뚱 소리가 납니다. 네. 무겁게 들리네요.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수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리크 청취자께서요. 70 형님 때문에 앱에 가입했습니다. 크크. 70 형님의 그 실체를 앱을 가입해서 한번 알아보시려고 가입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에릭님도 있었거든요. 네. 에릭님과 에리크님이 가족이 아닌가. 그래요? 네. 70 동생 방송 진행자들 기죽이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 왜 또 하나 그냥 들어. 75 먹은 형의 경고다. 75 형님 감사합니다. 70 동생 70 형님 예 들으셨죠? 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외신을 보다가 말이에요. 허블 망원경 우주에 있는 거 토성 사진을 선명한 아주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게 없으니까 네.
아주 깨끗한 그 토성 사진을 찍은 걸 그게 봤는데 둘레 띠까지도 다 보였겠네요. 고리. 예. 네. 그거 가봤어요 토성? 경기도 하성은 가봤는데 토성은 못 가봤네요. 근데 이게 고리가 다 얼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나사의 가장 큰 이 의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고리 얼음 고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알면 우리 태양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얼음 고리가? 궁금하네요. 얼음을 먹기만 해봤지 분석은 안 해봐가지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좀 뭐 부산에서 세 분이나 이제 희생이 됐는데 네. 폭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예요. 부산에선 세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밤에 서울에서도 비가 계속 내리고 뚱커벨이 전혀 어제 밤에는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날아다녔어요. 네, 아니 더룸 방송을 마치니까 거의 늦은 밤이었는데 네.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우산이 뒤집어지고 몸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뚱블리 정상근 기자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부산의 경우는 정말 비가 와도 이렇게 오는데 심지어는 부산역의 부산 역사 내의 계단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마치 이 계곡 같다, 예. 폭포 계곡 같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부산역 부산역 내에 거기 그래서 계단에 잠시 이제 열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통과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부산 지역에 특히 이제 폭우가 내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중부 지방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중부 지방에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서 네. 남부 지방 쪽에 더 많은 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부산은 바닷물이 만조 밀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 침수가 더 발생을 했다. 시간당 80mm 이상인데 해운 밀리미터가 뭐예요? 밀리미리. 네, 밀리미터. 밀리미터. 네. 이게 참. 네. 네. 무식이 탄로 났습니다. 아닙니다. 해운대구는 전체 200mm 이상이 될 정도였는데 사고가 난 곳은 이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입니다. 여기가 높이 3.5m의 지하차도인데 물이 어느 정도나 넘쳤냐면 찼냐면 2.5m까지 찼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못하셨어요. 세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전문가인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절대 저지대로 가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게 거의 물이 차올라서 이게 승객 좌석 운전석 정도의 높이 정도 이제 바닥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면 발 정도에 올 정도가 되면 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침수가 되면 차량의 시동이 꺼진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반드시 좀 대응을 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영동에도 뭐 400mm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지금 부산 3명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명이 네.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영동 맞습니다. 지방에는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 얘기 좀 네. 해보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 5명, 부산에서 3분이 또 돌아가셨고요. 그 나머지 2분은 이 경기도 김포의 감성교 인근에서 그 익사 한 채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울산 울주군 위양천에서 이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한 분이 실종이 됐는데 이분이 숨진 채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총 217명이 나왔는데요. 뭐 부산도 많지만 이 경북 영덕의 이 강구시장이 이제 침수가 돼서 136명이 대피를 했고 이 충북 영동 마을회관이 침수가 돼서 또 1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네. 이 주택 등 사유시설이 289곳이나 침수가 됐는데 이 지역별로는 역시 부산이 162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제 경북이 70곳, 인천이 27곳, 울산이 21곳, 경기도 9곳 등등이었습니다. 예.